일상과 스포츠 사이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디깅하는 휘슬입니다. 오늘은 요가 안내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보경님과 함께 명상 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경님, 독자님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경이라고 하고요. 요가랑 명상 수련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명상 요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들 해요.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명상을 함으로써 자기 퍼포먼스가 향상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유명한 선수들, 마이클 조던, 조던의 감독 다 명상을 되게 자기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명상 말은 이렇게 자꾸 많이 들었는데 명상 요가를 안내해주는 보경님 입장에서 명상이라는 건 설명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명상 뭔가요? 명상 뭘까요? 근데 명상은 일단은 아주 심플하게는 내가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는 어떤 기술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순간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가장 충실히 좋은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는 기술이죠. 요가랑 명상은 조금 친숙해 보이던데 요가인들에게는 요가가 곧 명상이 되기도 하는지 혹은 명상의 수행 방법 중 하나가 요가인지 뭔가 이거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명상 요가라는 보경님께 이 질문을 꼭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요가라는 게 처음 등장하고 꽤나 오랫동안 요가라는 이름으로 많은 어떤 활동들이 이어질 당시에는 요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몸을 많이 움직이는 어떤 운동이라기보다 이렇게 명상을 하는 활동이었거든요. 마음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하는, 그리고 실천적으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 요즘 우리한테 요가와 명상에 대한 개념을 묻는다면 딱 같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둘 사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가족 같은 관계여서 실제로 가장 뚜렷하게 지향하는 점은 좀 다를 수도 있고, 실제 활동하는 어떤 행동은 되게 다를 수 있지만 공유하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요가를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이제 언젠가 명상을 접한다고 해도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고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쌤은 언제 명상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기억에 남아있는 건 한 2011년 9월쯤인데요. 그때 네. 그 전에도 해본 적은 10대셨을 있으나 것 같은데, 네. 10대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20대 언저리였는데 그 당시에 요가를 하면서 명상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 어떤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이제 누군가와 함께 좀 꾸준히 했던 시작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좀 단편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고, 네, 그때 하게 됐네요.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좀 이렇게 실제로 명상하는 시간을 누군가랑 같이 갖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죠, 말하자면 선생님이랑 같이 약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뭔가를 좀 배우며 명상을 한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네요. 11년 9월. 기본적으로 명상이라는 건 지금에 이제 주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마음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변화를 어떻게 꾀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명상이랑 그때 하는 명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지향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던 명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좌선도 하고 호흡 명상도 하고 걷기 명상도 하고 그런 명상들을 했는데, 기억에 이제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실 그냥 지금의 저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다 유효한 아주 기본적인 명상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세 가지만 연습하면 명상을 할 때도 그렇고 이걸 이제 삶에 실천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한 가지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 상태로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라고 예를 들면 멍하게 있는다거나 멍하게 있는 건 우리가 뭔가 편안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완됐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생각이 별로 안 나니까 멍 때릴 때는. 근데 사실 그건 명료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약간 말하자면 잠이 드는 것처럼 몸이 막 이렇게 명료히 깨어 있다기보다 약간 이렇게 혼탁해진 뭐 안 좋은 의미의 혼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좀 침잠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지 않는 것. 멍 때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탐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가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 많이 자주 이야기했던 거지만 좋아하는 걸 계속 쫓으려 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싫어하는 걸 계속 거부하려고 하지 않는 것. 사실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다라는 거죠. 뭔가를 모르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랑 좋아하는 걸 계속 추구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걸 계속 거부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이것만 익히면 이제 일상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요즘 하는 명상도 큰 틀에서 이제 거기에서 다르지 않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게 왜 어떻게 하면 일상에 도움이 되고 뭐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이 왜 명상을 하고 우리는 왜 뭔가 명상이라는 게 이럴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걸 들여다보면 결국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는 대체로는 어떤 소용돌이에 좀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는 너무 바쁘다든지, 그래서 너무 바빠서 거기에 내가 계속 휩쓸리는 거죠. 할 일이 너무 많다거나 책임이 너무 많다거나 그래서 뭐 외부의 조건들이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뭐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분이 든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몰려오는 감정이나 함께 몰려오는 생각의 소용돌이 같은 게 나를 계속 데려가 버리는 거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뭐 등등등. 하여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에 계속 딸려가고 끌려간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아주 한 끗 차이인 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 개발해 보고자 하는 어떤 기술은 내가 어딘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떠다니고 있는지를 알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막 생각하고 있는 거랑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한다는 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내가 지금 바쁘게 분주하게 막 걷고 있는 거랑 너무 바빠서 뭐 늦어서 내가 지금 되게 분주하게 걷는다는 걸 알면서 걷는 건 좀 다르거든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는 거랑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구나를 알면서 하는 건 또 다르듯이. 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관심 갖고 보겠다는 것이고, 그게 연습이 되면 일상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몸의 반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게 내 삶을 엄청 다르게 바꾼다기보다 내가 그동안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뭐 반응했던 것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수는 이제 그만 딸려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상당수는 이것보다 다른 게 더 도움이 되니까 다르게 행동해야지 라고 결심을 내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저 같은 일반인, 우리 다 일반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뭔가에 딸려가던 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좀 나에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살았던 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딸려가듯이 살았다면 이제는 여전히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서핑을 하고 있는지를 옛날엔 그냥 파도에 휩쓸려만 갔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파도를 타고 있는지를 알고 있겠다는 뜻인 거죠. 알고 있어야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상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라고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으네요. 너무 확실히 와닿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그래서 명상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이유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뭔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끌려가는 느낌이 많았는데 조금 나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약간 메타인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도 명상을 통한 멘탈 케어가 기량 유지 혹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쌤도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테니스 선수인 조코비치도 그렇고 이제 엄청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 많이 처하잖아요. 그 스포츠 선수들이 뭐 이렇게 대회에 나간다든지 이제 그럴 때 자신의 이 심리 상태를 좀 잘 다스린다고 할까? 자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관계 맺는 방식으로 명상을 많이 선택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면 엄청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클 수 있잖아요. 뭐 여기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연습한 대로 뭐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등등등등. 이 압박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이게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잠식할 때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명확하게 현재에 초점을 두려고 하면 이제 알 수 있죠. 지금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뭐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 선수랑 했을 때 전적이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공을 더 못 치는 건 아니다. 뭐 이걸 내가 이제 명확히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내 행동에 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영향을 좀 덜 미치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현재에 초점을 둠으로써. 그래서 내 머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과 내 현재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명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비단 이런 어떤 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압박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이제 현재에 초점을 두려고 해보는 거죠. 지금 저기서 또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막 달려오는데 내가 어릴 때 물렸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막 쟤는 나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막 너무 식은땀이 나고 심박이 올라간다. 이제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현재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금 내가 심박도 올라가고 땀도 나고 몸에선 이런 반응이 있네. 그리고 마음에서는 감정적으로는 내가 뭔가 두려운 느낌이 있네. 혹은 뭐 두려워서 내가 오히려 화를 내고 싶네. 아니면 도망을 가고 싶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혹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알려고 함으로써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지금 제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런저런 어떤 경험과 생각과 패턴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 또 이런 압박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이제 명확히 보려고 하면 이게 지금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의 이 흔적을 현재의 진실이라고 믿지 않아도 되겠구나를 점점 이제 알아가는 거죠. 강아지는 아주 귀여운 예시인데 뭐 사람마다 이렇게 분리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각자의 어려운 성격의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냥 나의 어떤 성향이고 패턴일 뿐이지 지금 반드시 일어난 진실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보는 거죠. 부단히. 이게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압박감에 놓인 운동선수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뭔가 자기의 항상심 내지는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돌아가겠구나라고 막 상상이 되어져요. 근데 잘해왔던 선수가 더 잘하기 위해서
과거를 복귀하기도 하잖아요. 그 네. 이겨왔던 패턴을 그대로 쓰기 위해. 그때는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거랑은 약간 반대 사례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래왔듯 잘해왔던 이것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할 때에도 뭔가 머리나 마음속에 작동 원리가 비슷하게 작용하나? 뭐 이거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1할 치던 타자가 3할을 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내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래 못하던 걸 더 이상 못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잘할지 못할지는 알 수 없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마음이 주는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내 기량을 덜 발휘하게 되는 상황을 좀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늘 잘했다면 뭐 잘했던 방식대로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좀 실제 이 기술적인 측면이잖아요. 행동의 측면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항상 성공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성공할 거야 라고 뭔가 자만을 한다든지 뭐 내지는 나는 늘 성공했으니까 또 실패하면 큰일 나 라고 해서 오히려 되게 불안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력에 직접적인 변화를 준다기보다 이 마음을 어떻게 케어해 볼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일반인들한테는 스트레스, 번아웃, 자기 돌봄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이미 뭔가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호흡 명상을 하기도 하고, 저는 호흡 명상을 배우기도 했는데 걷기 명상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좀 일반인이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명상의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때 있잖아요. 뭐 자기 전 내지는 뭐 일 시작할 때, 뭐 출근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크게 오늘 하루 일상 안에서 이렇게 활동의 내용이 크게 변할 때 이럴 때 이제 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10번 정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아주 작은 것들 내지는 자기 전에 누워서 뭐 잠이 들기 전에 막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것 대신에 그냥 좀 누운 상태에서 뭐 한 1, 2분 정도 호흡에 좀 주의를 두려고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가장 실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생활 안에서 내가 좀 루틴처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정한 다음에 뭐 자기 전 1분 내지는 뭐 사무실 문 열기 전에 심호흡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잠깐이고 짧지만 어떤 상황 안에 내가 확 들어가기 전에 한번 쉼표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현재의 몸에다가 주의를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